범증이 항우에게 유방을 죽일 3가지 계략을 주었다. 홍문으로 초대하여 유방이 관중에 들어와 지은 죄를 문책하고 얼른 대답을 못하거든 즉시 항우가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요. 장막 뒤에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연회 중에 범증이 적당한 트집 잡아 신호하면 즉시 군사를 불러 죽이는 것이 중책이요. 유방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어 취중에 실수하게 하여 죽이는 것이 하책이라 항우에게 범증이 일러준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고 유방에게 홍문연회에 초대장을 보낸다. 항우의 초대장을 받은 유방은 부하 장수들을 소집하여 의논하니 항우가 오늘 홍문에서 잔치를 베푼다면서 나를 초대하니 아무래도 불길하다. 필시 나를 해칠 음모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 부하 장수들이 핑계를 대고 홍문연회에 참석하지 말라 청하였으나 장량만은 그와 반대로 말했다. 고민 끝에 유방은 홍문연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항우에게 참석하겠노라 답장한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유방은 신하 5명만을 동반하고 홍문으로 향한다. 이 무렵 홍문의 진에서는 항우가 범증의 3가지 계책대로 하겠노라 약속하고 연회 준비를 시킨다. 홍문으로 가는 길에 영포가 유방 일행을 마중 나와 일행을 홍문의 진영 앞으로 인도한다. 유방 일행이 원문에 도착하니 진평이 나와 그들을 맞아들였다. 유방이 안내를 받아 원문 안으로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무기는 셀 수 없이 많고 증치고 북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쾌하여 유방은 걸음을 멈추고 장량에게 말했다. 선생, 나는 들어가기 싫소이다. 경축연회가 마치 전쟁판과 다름없지 않소. 장량은 유방이 겁을 집어먹고 걸음을 멈추자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앞으로 나아가면 이롭고 뒤로 물러나면 해롭습니다. 장량은 유방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이 먼저 항우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이에 유방이 허락한다. 장량이 항우 만나기를 청하니 장량에 대해 알고 있던 범증이 항우에게 안으로 들여 죽이라 말한다. 그러나 다행히 그 자리에 항백이 있어 이를 반대하고 나서니 결국 항우는 장량을 안으로 불러들인다. 항우를 만난 장량은 청산유수같이 흐르는 말로 항우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결국 항우는 징소리와 북소리를 멈추고 유방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항우 역시 만만한 이가 아니었다. 유방이 겸손하게 예를 올리는 것을 마치자 정색하고 유방의 죄를 묻기 시작했다. 그대는 내게 3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는가? 저는 얼마 전까지도 폐연에서 정작 노릇하던 보잘것없는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내세우는 바람에 사졸들을 데리고 진나라까지 치게 되었을 뿐. 장군의 부하로 예속되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모두 장군의 명에 의해 했습니다. 어떤 일도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없으니 죄를 지었을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죄 지은 것을 내가 가르쳐줄 터이니 들어보게. 그리고 한 죄목 한 죄목마다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야. 그대가 관중에 들어와 진3세 자영의 항복을 받고 그대 마음대로 자영을 석방했으니 그 죄가 하나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진의 법을 고치고 그대 마음대로 공약 3장을 반포했으니 그 죄가 2요. 그대가 장수를 보내어 한국관을 엄중하게 막아 제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 죄가 3이다. 이래도 그대 마음대로 한 일이 없는가? 항우의 녹이 띤 호령에 유방이 답하기를 진항자영이 제게 항복하고 처분을 기다렸는지라 제가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니 노공께서 관중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함부로 석방한 것이 아니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나라의 법이 혹독해서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제가 관중에 먼저 들어왔기에 노공의 덕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혹독한 법을 폐지하게 하고 약법 3장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먼저 들어온 장군이 이렇게 덕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임금이야 얼마나 백성을 위하겠느냐며 노공이 어서 들어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끝으로 장수를 파견하여 한국관을 수비하게 한 것은 제후가 관중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진나라의 잔당들이 또 난동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어 수비를 튼튼히 하게 했을 뿐입니다. 항우가 유방의 대답을 듣고 생각해보니 유방이 관중에 들어와서 한 일은 모두 자신에게 잘한 일이지 못한 일이 아니었다. 항우는 그 길로 뜰 아래로 내려가 유방의 손을 잡고 덕담하며 연회장으로 함께 들어갔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자 조금 전까지 살기충만하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변했다. 음식과 술잔이 오고 갔다. 이때 범증이 항우를 건너다 보았다. 항우의 얼굴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달라져
유방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연회에서 유방을 죽이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범증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범증이 항우를 건너보며 암호를 보내도 항우는 쳐다보지 않았다. 항우도 범증과의 암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범증이 보내는 암호를 보았지만 마주보고 앉아있는 유방의 호인 같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인물이 살아있다고 한들 무슨 대수로운 일을 하겠느냐. 걱정할 인물이 못 되지 않느냐, 이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범증은 항우가 암호를 못 본 채 해버리자 더욱 조바심이 생겼다. 항우의 호령 소리가 없으면 숨겨둔 군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 번째 계획뿐이었다. 범증은 미리 진평과 세 번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두었다. 범증이 진평에게 눈짓하니 약속대로 진평이 큰 잔과 술병을 들고 유방에게로 갔다. 하지만 유방을 가까이에서 본 진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은 보기 드문 사람이다. 실로 왕의 기상이다. 범증의 말만 듣고 해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진평은 이렇게 생각했다. 결국 진평은 유방의 술잔에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조금씩 붓고 항우의 술잔에는 가득히 붓기 시작했다. 이러니 유방이 술에 취할 까닭이 없었다. 유방도 진평의 의사를 눈치채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았다. 범증은 이미 세 가지 계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고 마음이 조급해졌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범증은 임기응변의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 멀찍이서 누군가 칼을 어루만지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던 범증은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렀다. 가까이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우의 일가되는 항장이라는 장수였다. 범증은 항장에게 오늘 연회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좌중에 들어가 건물을 추겠다 하고 대번에 유방의 목을 베어버리게. 항장은 그러겠노라 말하고 연회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항장이 연회장 중앙에 가서 건물을 추어 분위기를 띄우겠다 하니 모두 즐거워했다. 항장이 칼을 뽑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장량이 항장의 모습을 보니 유방을 해치려는 것이 분명했다. 장량은 마주 앉은 항백에게 눈짓했다. 항백도 장량의 뜻을 알아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옛날부터 건물하는 것은 홀로 추는 것보다 적수가 있어야 보는 눈이 황홀한 법입니다. 지금부터 쌍무를 추겠으니 흥겹게 보아주십시오. 항우는 자신의 일가 동생 되는 사람과 자기 숙부가 쌍무를 춘다니까 흥겨워서 이를 승낙했다. 두 사람은 좌우에서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항장이 칼을 날리면서 유방 가까이 가면 항백이 유방을 자기 몸으로 가로막아 버렸다. 건무에 맞추는 풍악 소리가 끝나도록 항장은 몇 번이나 유방을 노렸으나 번번이 항백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장량이 아무리 보아도 항백이 항장을 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장량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 밖을 지키고 있던 정공과 옹치, 두 장수가 길을 막고 못 나가게 했다. 다행히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진평의 도움으로 장량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문 밖으로 나온 장량은 대기하고 있던 범쾌에게 유방의 위태로움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장량이 먼저 연회장으로 들어갔는데 항장과 항백이 아직까지 칼춤을 추고 있었다. 장량이 안으로 들어간 뒤 범쾌는 방패와 칼을 차고 문 앞으로 걸어와 큰 소리로 고함쳤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술 한 방울 안 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노공을 만나 술을 얻어먹고 나오겠어. 이렇게 말하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데 정공과 옹치 두 사람이 막았다. 그러나 범쾌는 두 장수를 밀쳐내고 연회장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항우의 정면에 들어와 우뚝 서 있는 범쾌를 보고 항우는 처음 보는 무섭게 용맹한 장사라 생각했다. 그러고는 범쾌가 누구인지 항우가 물었다. 이에 장량이 일어나 유방의 장수 범쾌임을 말했다. 항우가 물었다. 왜 들어와 섰는가? 범쾌가 말하기를 노공께서 진나라가 망한 것을 기뻐하기 위해 축하연을 베풀고 상하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술을 하사하셨다는데 오직 저 한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문 밖에서 지금 점심때가 지나도록 술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목이 마르고 시장하기에 노공께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범쾌의 대답에 항우는 화를 내기는커녕 술통을 가져오게 해서 범쾌에게 주었다. 범쾌는 갖다주는 술통을 두 손으로 받아 벌떡벌떡 쉬지 않고 한숨에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돼지를 통째로 잡은 것을 양 어깨에 메고 들어와 범캐 앞에 놓자 범캐는 칼을 뽑아 돼지 다리를 베어 잠깐 동안에 오두고둑 다 깨물어 먹었다. 항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항우는 범캐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항우가 범캐에게 또 먹겠냐 물었더니 범캐가 답하기를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데 어찌 술을 사양하겠냐 했다. 이 말에 항우가 물었다. 그래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니 누구를 위해 죽는단 말이냐. 범캐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진나라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까닭에 천하가 걸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께서 제후와 약속하기를 먼저 함양에 들어가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공이 먼저 함양에 들어왔건만 재물과 부녀자를 건드리지 않았고 군사는 패상에 주둔시킨 채 노공께서 함양에 들어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패공의 공이 큰데 작을 봉하고 상을 주는 일은 없이 소인의 관계에 빠져 공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니 이것은 망해버린 진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노공께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항장과 항백 두 분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는 목적은 패공의 목을 베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사양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범캐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고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칼춤을 추고 있던 항장과 항백 두 사람은 어느 틈에 건물을 멈추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항우는 범캐의 장황한 사설을 듣고 유쾌하게 웃었다. 장하구나. 패공은 훌륭한 수하를 두었구나. 참으로 천하의 제일 가는 장수로다. 항우는 범캐를 처음 보는 장사라 칭찬하면서 자기도 큰 잔으로 술을 연거푸 마셨다. 항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탁자 위에 쓰러져 버렸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항우를 부축하여 옆방으로 옮겨 침상에 눕혔다. 장량이 이 상황을 보고 유방의 곁에 와서 말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돌아가십시오. 유방은 즉시 변소에 가는 체하고 본진에서 나왔다. 문 앞에 오니 정공과 옹치 두 사람이 길을 막고 못 나가게 했다. 그러나 뒤따라 나온 진평의 도움으로 무사히 홍문 진영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유방은 범캐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세 사람과 함께 패상으로 돌아갔다. 항우는 유방이 이같이 돌아간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었다. 홍문연회에서 유방을 죽이지 못한 범증은 분통이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 유방을 살려보내는데 성공한 장량은 뒷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홍문 진영에 남았다. 잠시 생각을 정리할 겸 장량은 본진 뒤에 있는 뜰 아래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장량의 귓가에 범상치 않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장량은 노래의 의미가 보통이 아님을 알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평범한 인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조그만 막사가 있는 뒷뜰로 돌아가 보니 얼굴이 청소하게 잘생긴 장사 한 사람이 홀로 걸상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노래를 한 사람이 분명 이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장량은 그 앞에 다가가 물었다. 지금 노래한 사람이 노영인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범노인 헛수고하고 장량 홀로 위치를 아니. 오늘 홍문을 벗어나 후일 천하를 진정하려나. 창을 들고 앉아있던 장사는 장량의 묻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웠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듯 시를 읊는 듯 중얼거리고는 창을 들고 장량은 돌아보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